2020년 코로나가 발생한 직후 미국의 병원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긴 대기 시간과 부족한 의료 인력으로 치료가 쉽지 않은 데다 의료비가 부담돼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죠. 미국 의료 시스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바로 그때 미국 의료 시스템의 대안으로 떠오른 기업이 있습니다. 텔라닥 헬스인데요. 텔라닥 헬스는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원격 진료 서비스입니다. 미국 원격 진료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1위 기업이자 유일한 상장사이기도 하죠. 텔라닥의 핵심은 누구에게나 빠르고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앱이나 콜센터로 진료를 신청하면 텔라닥의 5만 5천 명의 의료진 중에 가장 적합한 의료진을 배정받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화상통화로 진료를 하는 것이죠.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자동 전송되어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료를 예약하고 대기하는 시간 단 10분. 와우. 사실 미국에서는 병원 예약 후 2, 3주 후에나 진료가 가능한데요. 평균 대기 시간이 29일이라고 해요. 아무 일도 없었다. 또 다른 강점은 저렴한 비용입니다. 텔라닥의 원격 진료 비용은 평균 $50, 대면 진료의 절반 수준인데요. 병원 진료비가 평균 $130임을 고려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이처럼 미국 의료 시스템의 불편함을 혁신하면서 성장해온 텔라닥은 팬데믹 기간 그야말로 대약진합니다. 2020년 고객 수는 2019년 대비 50%나 늘었고요. 현재 미국 내 고객은 7천만 명이 넘습니다. 또 남미, 중동,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로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글로벌 원격 진료까지 하고 있어요. 과연 텔라닥은 어떻게 원격 진료 시장의 선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텔라닥 읽어드립니다. 미국의 원격 진료 기술은 나사가 우주 탐사대원들을 위한 화상 진료를 시작하면서 발전했는데요. 창업자 바이런 브룩스는 나사 소속의 외과 의사였어요. 이미 신뢰가 가죠. 게다가 공동 창업자인 마이클 고트는 여러 번 성공한 벤처 투자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2002년 미국 최초로 원격 진료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원격 진료가 새삼스럽지 않지만 2002년이면 스마트폰도 없는 진짜 옛날이죠. 초기에는 B2B 시장을 노렸습니다. 기업이 텔라닥에 매월 이용료를 내면 임직원들에게 원격 진료를 제공했죠. 기업들은 저렴하게 의료복지를 제공할 수 있고 텔라닥은 구독료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텔라닥 매출의 85%는 기업 구독 서비스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포천 500개 기업 중 40%가 텔라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 확보에 집중한 텔라닥은 2007년 통신사 AT&T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창업 5년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기록합니다. 2014년에는 호재도 있었습니다.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오바마 케어가 시행되면서 대기업들이 텔라닥과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이를 통해 가입자 수 800만 명을 돌파한 텔라닥은 2015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합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50% 오르는 기염을 토했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원격 진료가 제도적으로 가능한 미국에서는 텔라닥 이후에 많은 경쟁자들이 등장했는데요. 텔라닥은 어떻게 시장 점유율을 70%나 차지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2009년 CEO에 오른 제이슨 고어비. 건강보험업계에서 경력을 쌓은 제이슨은 1995년 간호사가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최초의 전화 서비스를 창업한 인물이에요. 그는 CEO에 취임한 후 사업 영역을 B2C로 확대하면서 강한 성장 드라이브를 겁니다. 핵심은 인수합병이었습니다. 빠르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낮은 가격으로 더 넓은 범위의 진료를 제공하기로 한 건데요. 정말 무섭게 인수합병을 합니다. 2013년 최대 경쟁사였던 컨설트 닥터를 인수하면서 중소기업 고객을 데려왔고요. 2015년에는 베러헬프를 인수해 정신과 진료 분야로 서비스를 넓힙니다. 2017년엔 하버드 의료진 출신들이 세운 베스트 닥터스를 인수하면서 5만 명의 전문가를 확보하고 2차 소견 서비스로 진료 분야를 확장했죠. 2018년엔 대형 리테일 약국 CVS와 협력해서 환자들이 텔라닥에서 처방전을 받은 후 CVS에 가서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과감한 성장 전략으로 텔라닥은 쉽게 따라잡지 못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요. 첫 번째는 플랫폼 락인 효과입니다. 텔라닥에서는 피부과, 정신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450개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앱에서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니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기 쉽지 않았죠.
두 번째는 저렴한 의료 비용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룬 덕분에 텔라닥은 경쟁사보다 20% 이상 저렴합니다.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글로벌 진출 역량입니다. 2018년 어드밴스드 메디칼을 인수하면서 남미, 유럽,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현재 해외 시장 매출 비중은 20%에 달합니다. 네 번째, 만성질환 환자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만성질환 원격 플랫폼 리본고를 인수했어요. 무려 21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텔레닥 서비스에는 만성질환 관리가 빠져 있었어요. 미국 성인의 60% 이상이 당뇨, 고혈압 등 한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만큼 텔레닥으로선 꼭 필요한 분야였는데요. 제이스는 리본고의 인수를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협상 3달 만에 거래를 성사시켰는데요. 기존에는 텔라닥이 당뇨 환자를 진료한다 해도 진료 이후에 관리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플랫폼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본고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인 환자 케어가 가능해진 겁니다. 하지만 텔라닥의 질주를 가로막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원격 진료의 특성상 단발성 진료가 많은데요. 이는 수익이 높지 않고 얼마든지 대체도 가능합니다. 텔라닥에서도 이런 한계를 알고 있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수익성이 높은 정신과 진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대로 된 진료와 처방을 받는 정신질환 환자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하죠.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의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는 데까지는 꽤 오래 걸립니다. 텔레닥은 원격 진료가 정신과 질환에 특히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 텔라닥의 정신건강 진료는 50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부가수익원으로 가상 주치의 솔루션인 프라이머리 360을 출시했는데요. 만성질환 환자가 주치의를 선택해서 장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1차 진료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텔레닥은 관여도 높은 풀타임 의사를 더 많이 확보해서 1차 진료 서비스를 얼마나 구현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텔라닥의 두 번째 장애물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진출입니다. 2021년 6월 아마존이 직원들에게 아마존 케어를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텔라닥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아마존 파머시를 통해 약 배송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요. 드론을 통한 약 배송뿐만 아니라 원격 진료, 의료진 방문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죠. 또 구글은 텔레닥의 경쟁사인 아멜과 파트너십을 통해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구글의 인공지능이 아멜 환자를 문진하고 처방전을 전송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위협적인 존재들에 대응하는 텔레닥의 공력도 만만치는 않아요. 텔라닥은 예측 분석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피크 시간과 계절적 변동을 예측해 공급을 대비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을 통해 효율적으로 의료진을 매칭하고 있습니다. 만약 텔라닥이 의약품 배송 회사를 인수하면 어떨까요? 원격 진료, 만성질환 관리, 처방, 의약품 배송까지 그야말로 엔드-투-엔드 원격 진료에 한층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한국에서는 아직 원격 진료가 불법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그 한계가 드러나 보건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을 허용하기는 했는데요. 텔레닥 같은 원격 진료 서비스가 나오려면 법과 제도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원격 진료는 고령화와 의사 부족 현상을 해결할 중요한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텔라닥은 원격 진료 시장을 가장 먼저 개척하고 과감한 인수합병으로 시장 점유율 70%, 고객 만족도 9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텔라닥이 원격 진료 시장의 최강자로 자리할지 향방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죠? 텔라닥 읽어드렸습니다.